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빨리 꺼져.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박명자가 내던진 이혼 서류가 지안의 스테이크 접시 위로 볼품없이 떨어집니다. 민호는 아내의 시선을 피하며 고가의 손목시계 태연만 초조하게 되감고 있습니다. 박명자가 쏟아부은 레드와인이 지안의 순백색 원피스를 따라 핏빛으로 번져나갑니다. 지안은 뺨을 타고 흐르는 와인을 닦지 않은 채 무너진 케이크 조각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소란이 일어난 테이블로 쏠리며 수군거림이 시작됩니다. 지안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으며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멀리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급박한 발걸음으로 테이블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결혼 1주년 기념일 만찬에서 어떤 충격적인 반전이 펼쳐질까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과 행운이 찾아가길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시간, 무명의 음악가 민호는 자신의 연주회를 후원하던 지안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합니다. 객석 3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초라한 공연장에서 민호는 박수를 치는 지안을 발견하고 재빠르게 다가갔죠. 민호는 지안이 소유한 외제차와 고급스러운 장신구를 보고 그녀가 상당한 재력가의 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안의 손목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시계와 최신형 명품 핸드백은 민호의 눈에 달러 기호로 보였습니다. 제 음악을 이해해 주시는 분은 지안 씨가 처음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의 달콤한 말에 지안은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살짝 잡아줍니다. 돈 많은 여자네. 좋아. 민호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지안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지안은 자신의 가문이 로얄 그룹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작은 유통업을 하는 집안이라고 소개하며 민호와 연애를 시작했죠. 저희 아버지는 그냥 평범하게 장사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지안의 겸손한 말에 민호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벌가는 아니구나.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걸으며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호는 지안이 건네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그녀의 순수함 뒤에 숨은 재산만 생각했죠. 지안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지만 민호의 눈빛에는 오직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석 달 후 민호는 지안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어머니 박명자에게 소개했습니다. 박명자는 지안이 가져온 5천만 원의 예단비와 아파트 구입 자금 3억 원을 확인한 후 흡족해하며 결혼을 승낙합니다. 우리 민호가 좋은 집안 만났네. 지안 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박명자의 환한 미소 뒤에는 돈을 세는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박명자는 지안이 건넨 명품 한복 세트와 금반지를 받아들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이 정도 미천이면 우리 민호 교수 만드는 건 식은 죽 먹기겠어. 두 사람은 1년 동안의 연애 끝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장은 지안이 마련한 비용으로 특급 호텔에서 300명의 하객을 초대하여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지안은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자신의 배경을 철저히 숨긴 채 평범한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선택했죠. 여보, 당신이 교수 되는 게 우리 꿈이잖아요. 제가 뒷바라지 열심히 할게요. 지안의 헌신적인 말에 민호는 겉으로만 고마워하는 척했습니다. 민호는 지안의 전폭적인 지원과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마침내 최연소 음대 교수 자리에 임용됩니다.
지아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 밤낮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인맥을 동원하며 온갖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았죠. 민호가 임용 통지서를 받아든 날, 지아는 남편을 꼭 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축하해요. 당신은 해낼 줄 알았어요. 지안의 진심 어린 눈물에 민호는 어색하게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민호는 임용 축하 자리에서 지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명함을 돌렸지만 정작 옆에 있는 지안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민호의 감사 인사는 진심이 아닌 계산된 연기에 불과했습니다. 박명자는 아들이 교수가 되자 지안의 친정 집안을 수준 낮은 장사꾼 집안이라 부르며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호는 교수인데 장사치 집안이랑은 격이 안 맞아. 이제 좀 더 나은 사람들이랑 어울려야지. 박명자의 독설에 지아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냅니다. 조금만 참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지아는 시어머니가 던진 접시를 주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민호는 교수 임용 후 참석한 사교 모임에서 HS-건설의 막내딸인 이혼녀 채영을 만나 새로운 욕망에 눈을 떴습니다. 특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음악인 친목회에서 민호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채영을 보자마자 시선을 떼지 못했죠. 채영은 이혼 후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자신의 배경을 과시하고 민호는 그녀가 지안보다 훨씬 큰 배경이 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HS-건설이요? 아, 그 대기업 말씀이시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민호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채영은 민호의 아첨에 기분이 좋아져 자신의 명함을 건넸고 민호는 그것을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와, 진짜 재벌가네. 지안이랑은 비교도 안 돼. 지안은 남편의 퇴근이 늦어지고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인내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었네요. 저녁 따뜻하게 데워놨어요. 드실래요? 지안의 다정한 목소리에 민호는 귀찮다는 듯 고개만 끄덕입니다. 민호는 지안이 차려준 저녁 식사를 한 입 먹더니 맛없다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박명자는 채영이 민호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을 듣고 지안을 내쫓기 위한 본격적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격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지. 지안이는 내 발목만 잡는다고. 빨리 정리해. 박명자의 독한 말에 민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지안은 남편의 서재에서 채영과 다정하게 찍힌 사진과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은 영수증을 발견하고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사진 속 민호는 지안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영수증에는 1250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800만 원짜리 목걸이, 구매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안의 손에서 영수증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바스락 소리를 냅니다. 이게 대체 뭐야? 내 돈으로 다른 여자한테 선물을? 지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님, 저예요. 이제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지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교수 임용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난 어느 겨울날 오전 시간, 그는 채영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안의 비상금을 빼돌려 명품 가방을 선물합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지안의 통장에서 1250만 원이 빠져나간 것을 지안은 아직 모르고 있었죠. 민호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채영이 탐냈던 가방을 구입하며 입가에 음흉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 정도면 채영 씨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을 수 있겠어.
채영은 민호의 섬세한 매너와 교수라는 직함에 호감을 느끼며 그를 자신의 집안 행사에 초대하기에 이릅니다. 교수님, 다음 주 우리 집 파티에 꼭 오셔야 해요. 아버지께도 소개해 드릴게요. 채영의 달콤한 목소리에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상류층 파티에 갈 생각에 들떠 있었죠. 박명자는 채영이 보내온 고가의 건강식품과 안마의자를 보고 지안을 당장 내쫓아야 할 걸림돌로 규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재벌가의 품격이지. 지안이 따위랑은 차원이 다르네. 우리 민호 복 터졌어. 박명자는 안마의자에 앉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명자는 안마의자의 가격표를 확인하고는 7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감탄사를 연발했죠. 민호는 채영에게 자신을 홀어머니를 모시는 불행한 유부남으로 포장하며 지안과의 이혼이 임박했음을 거짓으로 알렸습니다. 아내와는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곧 정리할 겁니다. 제게 기회를 주세요. 민호의 능숙한 거짓말에 채영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채영은 민호의 손을 감싸 쥐며 위로의 말을 건넸고 민호는 그녀의 손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지아는 남편의 외도를 확신하고 김비서를 통해 민호와 채영의 동선을 파악하며 로얄 그룹의 복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서님, 그 두 사람 움직임 계속 보고해 주세요. 만나는 장소, 시간, 모든 것을요. 지안의 차가운 목소리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김 비서는 지안의 지시에 따라 전문 조사팀을 동원하여 민호와 채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죠.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배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줄 거야. 박명자는 이웃들에게 지안의 집안이 망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아들의 이혼 명분을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안이네 회사가 부도났대요. 우리 민호만 믿고 버티는 것 같던데. 그래도 우리 민호가 착해서 안 쫓아내고 있어요. 박명자의 거짓말에 이웃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댔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은 지안을 보며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고 박명자는 그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민호는 지안이 정성껏 준비한 아침 식사를 보며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비하하며 대놓고 채영의 재력을 찬양했습니다. 채영 씨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만 식사한대. 집밥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이런 거 먹으면 입맛만 떨어져. 민호의 냉소에 지안은 젓가락을 놓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안이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끓인 미역국과 구운 생선이 식탁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채영은 민호에게 자신과 결혼하면 HS건설의 재단 이사 자리를 주겠다며 지안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라고 압박합니다. 교수님, 저랑 미래를 함께하고 싶으시면 빨리 결단을 내리세요. 저도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어요. 채영의 단호한 말에 민호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채영이 제시한 재단 이사 자리와 연봉 수십억 원이라는 조건에 눈이 멀어버렸죠. 박명자는 지안을 불러들여 아들의 앞길을 막지 말고 위자료 없이 물러나라는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 민호 발목을 잡아? 당장 집 나가. 내가 여기서 받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에. 박명자의 고함 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박명자는 지안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고 지안은 그 모습을 녹음기로 차분히 녹취했습니다. 지안은 시어머니의 폭언을 녹취하며 로얄 그룹 법무팀에 모든 자료를 전달하고 반격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이제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야. 민호는 결혼 1주년 기념일에 지안을 레스토랑으로 불러내어 최후 통첩을 하기로 채영과 약속했습니다.
그날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혼 서류 들이밀 테니 기대하세요. 민호의 자신만만한 목소리에 채영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채영은 민호와의 내연 관계가 자신의 집안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죠. 이제 곧 정식으로 교수 부인이 되는 거네. 재단 이사 부인으로 사교계에 데뷔하는 거야. 채영은 거울 앞에서 웨딩드레스를 상상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채영은 이미 결혼 준비를 위해 유명 웨딩 플래너와 상담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지아는 김 비서로부터 로얄 호텔, 최상층 레스토랑의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보고를 받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날 제대로 보여주죠.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안의 눈빛에서 얼음장 같은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지안은 결혼 1주년 기념일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계획서를 펼쳐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결혼 1주년을 맞이한 어느 날 저녁 시간, 민호는 지안을 로얄 호텔 내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갑니다. 민호는 차 안에서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채영에게 문자를 보내느라 지안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었죠. 박명자는 미리 레스토랑에 도착하여 가장 비싼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지안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오늘 확실하게 끝내야지. 저 계집 쫓아내고 우리 민호 재벌가로 장가 보내는 거야. 박명자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지아는 남편의 배신을 증명할 모든 증거가 담긴 태블릿 PC를 가방에 넣고 레스토랑 내부로 들어섭니다. 레스토랑의 지배인들은 지안의 얼굴을 확인하고 당황하지만 그녀의 은밀한 수신호에 따라 평범한 손님으로 대우했습니다. 총지배인은 지안에게 살짝 고개를 숙이며 눈빛으로 준비가 끝났음을 알렸죠. 민호는 식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채영에게 전화를 걸어 곧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며 다정하게 속삭입니다. 채영 씨, 조금만 기다려요. 오늘 깔끔하게 정리하고 연락드릴게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지아는 민호가 통화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가방 안의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명자는 지안이 입고 온 옷이 초라하다며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핀잔을 주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듭니다. 그게 뭐야? 재래시장에서 산 거야? 우리 민호 교수 부인이 그 꼴로 다니면 창피하잖아. 박명자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지아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려는 듯 결혼 1주년 선물을 건네지만 민호는 그것을 열어보지도 않고 밀쳐냅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 오늘 할 얘기나 하자고. 민호는 선물 상자를 테이블 귀퉁이로 무심하게 밀어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지안이 정성껏 새긴 커플 시계와 손편지가 들어 있었지만 민호는 관심조차 없었죠. 박명자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며 지안의 얼굴을 향해 레드와인을 끼얹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꺼져. 내가 감히 우리 민호한테 매달려? 내 주제를 알아. 박명자의 고함과 함께 레드와인이 지안의 순백색 원피스를 타고 핏빛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레스토랑의 품격 있는 음악 소리가 멈추고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은 이 충격적인 광경을 숨죽여 지켜봅니다. 웨이터들이 황급히 다가왔지만 총지배인의 손짓에 그 자리에 멈춰섰죠. 박명자는 큰 소리로 지안이 아들의 교수 자리를 보고 접근한 사기꾼이라며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 사기꾼년이 우리 민호 돈만 노리고 결혼한 거 다 알아.
장사치 주제에 교수 집안 들어온 게 어디야. 박명자의 침이 튀는 고함에 레스토랑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젖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는 지안을 보며 동정심은커녕 빨리 서명이나 하라고 차갑게 독촉합니다. 쓸데없이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사인해. 위자료 한 푼도 안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민호는 만년필을 지안 앞으로 밀어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지안은 와인이 흐르는 얼굴을 우아하게 닦아내며 테이블 위에 놓인 배를 눌러 총지배인을 호출합니다. 지안의 손가락이 금빛배를 누르는 순간 맑은 종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죠. 그 순간 레스토랑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김비서와 함께 로얄 그룹의 주요 임원진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10여 명의 임원들이 일렬로 들어서며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박명자는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민호는 불안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죠. 저 사람들은 누구야?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총지배인이 박명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안 앞으로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극진한 예우를 갖췄습니다. 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총지배인의 공손한 인사에 박명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민호는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듣고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죠. 총지배인은 박명자의 고함을 무시하고 지안 앞에 다가가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극진한 예우를 갖춥니다. 김비서가 지안의 어깨에 로열 가문 상속녀를 상징하는 한정판 코트를 덮어주자 박명자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코트에는 로얄 그룹의 황금빛 엠블럼이 선명하게 수놓아져 있었고 그 광채가 샹들리에 불빛에 반짝였죠. 레스토랑 내부의 대형 스크린에 로얄 그룹의 공식 후계자 지안의 취임 영상이 상영되며 민호는 숨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낍니다. 로얄 그룹 창립주의 외동딸이자 유일한 후계자 이지안 회장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무시했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과 병원 그리고 채영의 집안보다 훨씬 거대한 로얄 그룹의 주인임을 깨닫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다리에서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죠. 로얄 그룹? 그 로얄 그룹? 말도 안 돼. 박명자는 사태 파악을 못한 채 총지배인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가 돈을 주고 사람을 샀다. 다 거짓말이야.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라고. 박명자의 횡설수설하는 목소리에 보안 요원들이 재빠르게 다가와 그녀를 제지합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요원 2명이 박명자의 양팔을 붙잡자 그녀는 발버둥을 치며 비명을 질렀죠. 지아는 민호의 면전에서 젖은 이혼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리며 이제부터가 진짜 이혼의 시작임을 선언합니다. 이혼은 내가 원할 때 해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원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죠. 지안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호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찢어진 이혼 서류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테이블 위로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김비서는 민호가 그동안 채영에게 제공한 명품 선물들이 모두 지안의 명의로 된 법인카드에서 지출된 횡령 증거임을 밝힙니다. 강민호 씨, 당신은 회장님의 자금 총 3억 8천만 원을 무단으로 횡령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김비서가 태블릿 PC를 민호 앞에 내밀자 상세한 거래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지안의 구두를 잡으려 하지만 김비서의 신호에 따라 요원들이 그를 차갑게 떼어놓습니다.
여보, 아니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호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레스토랑 한쪽에서 이 광경을 몰래 지켜보던 채영은 지안의 정체를 확인하고 사색이 되어 도망치듯 자리를 떠납니다. 채영은 핸드백을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레스토랑 출구로 향했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죠. 로얄 그룹? 내가 감히 로얄 그룹 회장의 남편을 건드렸다고? 지아는 총지배인에게 이 레스토랑에서 발생한 모든 소란에 대한 손해배상을 민호와 박명자에게 청구하라고 지시합니다. 오늘 이 레스토랑에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영업방해, 명예훼손, 모든 것을요. 지안의 단호한 말에 총지배인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명자는 뒤늦게 지안의 발치에 엎드려 용서를 빌기 시작합니다. 며느리, 아니 회장님, 애미가 미쳤었어. 제발 살려줘. 박명자의 통곡 소리에도 지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박명자를 차갑게 내려다봤죠. 민호는 채영에게 구원을 요청하려 전화를 걸지만 채영은 이미 그의 번호를 차단하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에 급급합니다. 민호의 휴대폰 화면에는 사용할 수 없는 번호라는 메시지만 떴고 그는 절망적으로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지아는 싸늘하게 식은 스테이크를 뒤로하고 임원진의 호의를 받으며 레스토랑의 왕자로 귀환합니다.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지안에게 고개를 숙이며 그녀의 발걸음을 배웅했습니다. 민호와 박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지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내였어?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레스토랑 밖에서는 로얄 그룹의 고급 세단들이 일렬로 대기하고 있었고 지아는 그중 가장 앞 차량에 우아하게 올라탔습니다. 채영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녀의 아버지 서 회장은 불같이 화를 내며 딸의 뺨을 세차게 내려칩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넓은 거실에 울려 퍼지고 채영의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빨갛게 올라왔습니다. 채영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쓰러졌고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서 회장은 로얄 그룹으로부터 모든 협력 사업 중단과 대출금, 조기 상환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에 실성한 듯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로얄 그룹이 우리 회사 목줄을 당장 끊겠다고 통보해 왔어. 대출금 800억을 당장 갚으라고. 서 회장의 고함 소리에 집안의 가정부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채영은 민호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변명하지만 서 회장은 이미 로얄 그룹 정보망이 모든 사실을 파악했음을 알립니다. 몰랐다고? 내가 로얄 그룹 회장의 남편을 가로챈 거라고. 이게 무슨 짓이야? 서 회장은 서재에 있던 화병을 집어 던지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화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며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죠. 서 회장은 로얄 그룹의 보복이 두려워 채영에게 당장 민호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해외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당장 짐 싸. 내일 아침 비행기로 미국 가. 한국에서는 내 얼굴 보이지도 마. 서 회장의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에 채영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채영은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이 로얄 그룹과의 관계에서 나왔음을 깨닫고 민호에 대한 애정을 한순간에 증오로 바꿉니다. 그 남자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어. 절대 용서 못해. HS건설은 로얄 그룹의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고 주요 거래처들이 일시에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다음 날 아침 HS건설의 주가는
계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하며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회사 로비에는 분노한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항해 시위를 벌였고 경비원들이 막느라 아수라장이 되었죠. 채영은 집안에서 가문을 망친 죄인으로 낙인 찍혀 모든 경제적 권한을 박탈당하고 별장에 연금되는 처지가 됩니다. 내 카드 전부 정지시켰다. 생활비도 없어. 내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똑똑히 치러. 서 회장은 채영의 명품 가방과 보석함을 모두 압수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채영은 자신의 방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빈손으로 별장으로 가는 차에 실려갔습니다. 서 회장은 직접 지안의 집무실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딸의 실수를 사죄하며 민호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겠다고 맹세합니다. 회장님, 제 불찰입니다. 딸을 잘못 키운 제 죄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서 회장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지아는 서 회장의 사죄를 묵묵히 들으며 민호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마저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서 회장님의 사죄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하세요. 그게 조건입니다. 지안의 차가운 목소리에 서 회장은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 인사를 연발했습니다. 민호는 채영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HS 건설 본사를 찾아가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짐짝처럼 들려 길바닥에 내던져집니다. 나가. 여기 출입 금지야. 다시 오면 경찰 부른다. 보안 요원의 고함과 함께 민호는 본사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민호의 정장은 먼지투성이가 되었고 무릎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죠. 채영은 민호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통해 그를 비난하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을 본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휴대폰 화면에 뜬 채영의 문자를 읽은 민호는 절규하며 휴대폰을 집어던졌습니다. 박명자는 채영의 집안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 믿고 성북동 저택을 찾아갔다가 소금 세례를 맞고 쫓겨납니다. 썩 꺼져. 우리 집안을 망친 년이 감히 여기를 와. 집사가 뿌린 소금이 박명자의 얼굴과 옷에 뿌려지며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명자는 대문 밖으로 밀려나며 넘어져 손바닥이 까지고 무릎이 깨졌죠. HS 건설은 가문의 명예를 위해 채영을 호적에서 파내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합니다. 다음 날 주요 언론에는 HS 건설 막내딸 호적 제적 결정이라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채영은 별장에 갇힌 채 신문 기사를 읽으며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눈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서 회장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채영을 완전히 포기하고 로얄 그룹의 충성을 맹세했죠. 딸이 아니야. 이제 그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야. 서 회장은 기자들 앞에서 차갑게 선언하며 채영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개월 후 민호는 대학 징계위원회로부터 영구 파면 통보를 받습니다. 징계위원회 회의실에서 민호는 서류 뭉치를 건네받았고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호가 지안의 자금을 횡령하여 채영에게 선물한 명세서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그는 전국적인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는 파렴치 교수의 횡령 스캔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도배되었죠. 검찰은 민호의 공금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는 수만 명의 학생이 보는 앞에서 연행됩니다. 강민호, 당신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대학 캠퍼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들은 휴대폰을 꺼내
민호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촬영했고 그 영상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퍼져나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실려갔고 그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죠. 박명자가 거주하던 호화 아파트는 로얄 그룹 법무팀에 의해 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그녀는 낡은 가방 하나만을 든 채 쫓겨납니다. 이 집은 이지한 회장 명의입니다. 즉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의 냉정한 통보에 박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명자는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모든 것을 압류당하고 옷까지 몇 벌만 겨우 챙겨 나왔죠. 지아는 민호가 그동안 자신에게 저지른 가스라이팅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합니다. 법원은 민호에게 위자료 15억 원과 함께 지안이 지원한 모든 금액 총 5억 3천만 원의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민호는 유치장 안에서 채영의 배신과 지안의 거대한 힘을 실감하며 머리를 벽에 지시겨 자해를 시도합니다. 으악,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대체 뭘 한 거냐고. 민호의 절규 소리에 교도관이 달려와 그를 제지했습니다. 민호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그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독방에 격리되었죠. 박명자는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지안이 내 며느리라며 소리를 지르지만 돌아오는 것은 미친 사람 취급뿐입니다. 내 며느리가 로얄 그룹 회장이라니까. 내가 거기 사모님이었어. 박명자의 헛소리에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피해갔습니다. 박명자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지저분한 옷을 입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 떠돌아다녔습니다. HS건설은 로얄 그룹의 지시 아래 핵심 계열사가 매각되며 중견기업 수준으로 몰락하고 서 회장은 화병으로 쓰러집니다. 서 회장은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내렸죠. 회사 임원들은 병상에 누운 서 회장에게 회사 정리 서류를 들고 찾아와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채영은 낯선 타국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신세가 됩니다. 채영은 미국 차이나타운의 허름한 중국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일했습니다. 화려했던 그녀의 손톱은 깨지고 거칠어졌으며 명품 옷 대신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민호의 동료 교수들은 그와의 친분을 전면 부인하며 민호가 작성한 모든 논문이 지안의 후원으로 대필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저는 강민호와 친한 적 없습니다. 그의 논문은 모두 조작이었어요. 동료 교수들의 증언이 방송에 나가며 민호의 학문적 업적은 완전히 부정되었습니다. 지안은 민호가 수감된 교도소로 향해 단 한 번의 면회를 진행하며 그에게 가장 비참한 결말을 선사합니다. 면회실의 투명한 칸막이 너머로 민호는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지안은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민호 씨, 잘 지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왔어요. 지안의 차가운 미소에 민호는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지안은 민호에게 그가 탐냈던 채영의 집안이 로얄 그룹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음을 상기시키며 절망을 심어줍니다. HS건설요? 우리 그룹의 협력사 중 하나였을 뿐이에요. 당신이 벌인 게 얼마나 큰 것인지 이제 아시겠죠? 지안의 말에 민호는 철창 사이로 그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는 철창 사이로 지안의 화려한 모습을 보며 자신이 평생 지녔던 가장 큰 행운을 스스로 걷어찼음을 깨닫고 오열합니다. 지안 씨, 아니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민호의 애원에도 지안은 냉정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민호의 재판이 끝난 지 6개월 후 지안은
로얄그룹의 총괄 회장직에 공식 취임합니다. 로얄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3천여 명의 임직원과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지아는 순백색 샤넬 원피스를 입고 단상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마이크 앞에 섰죠. 그녀는 취임사에서 기업의 투명 경영과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며 민호와 같은 부도덕한 인물들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를 약속합니다. 우리 로얄그룹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배신과 거짓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안의 힘있는 목소리에 강당안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임직원들은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로얄그룹의 주가는 지안의 취임과 함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그녀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기업가로 우뚝 섭니다. 취임 당일 주가는 전일 대비 18% 상승하며 시가총액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안의 리더십을 극찬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감을 표했죠. 지안은 민호와 살던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그 자리에 무명의 가난한 예술가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건립합니다. 진정한 예술은 돈이 아닌 열정에서 나옵니다. 이곳이 진짜 예술가들의 요람이 되길 바랍니다. 지아는 센터 준공식에서 예술가들과 악수를 나누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명자는 국어를 하던 중 지안의 취임식 뉴스를 보고 충격으로 쓰러져 요양병원 구석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박명자는 무료 급식소 앞 텔레비전에서 지안의 모습을 보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아무도 그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립 요양병원 6인실 구석 침대에서 홀로 숨을 거뒀고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죠. 감옥에서 출소한 민호는 정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어떤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지방의 공사 현장을 전전하는 신세가 됩니다. 민호는 하루 15시간씩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쪼그려 앉아 밥을 먹는 그의 모습에서는 과거 교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죠. 민호는 공사장에서 일하다 우연히 텔레비전에 나오는 지안의 모습을 보며 과거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저 사람이 내 아내였는데 내가 그걸 다 버렸어. 나는 정말 바보였어. 민호는 흑투성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료 인부들은 민호의 우는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HS건설은 로얄그룹의 자회사로 강제 편입되고 채영은 가문의 몰락 이후 소식조차 알 수 없는 행방불명 상태가 됩니다. 서 회장은 병상에서 회사 매각 서류에 서명했고 HS건설의 간판은 로얄그룹 계열사 표시로 바뀌었습니다. 채영은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어 쫓기듯 살다가 결국 행방이 묘연해졌죠. 지아는 김 비서에게 그들의 근황 보고를 중단하라고 지시하며 자신의 인생에서 그들의 흔적을 완벽하게 삭제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에서 지워버렸으니까요. 지안의 단호한 말에 김 비서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안은 로얄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자신처럼 상처받은 여성들을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재단은 연간 5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법률 지원과 자립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이제 탐욕스러운 배신자들이 아닌 진심으로 그녀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인재들만이 가득합니다. 김 비서를 비롯한 핵심 임원들은 지안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그녀는 그들의 헌신에 합당한 보상을 아끼지 않았죠.
지아는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 배신자들을 단죄했음을 보고하며 평온한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이 해냈어요. 우리 그룹을 지켰고 저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현했어요. 지아는 무릎을 꿇고 묘비에 이마를 대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고 주변의 단풍잎들이 나풀거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으며 지안의 제국은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고 투명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로얄 그룹은 아시아 최고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고 전 세계에서 지안의 경영 철학을 배우려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지안은 이제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는 진정한 여왕이 되었죠. 모든 소란이 정리된 어느 가을날 지안은 로얄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황금빛 햇살이 넓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지아는 커튼을 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이제야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었음을 체감합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50층 펜트하우스에서 지아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바라봤죠. 거실에는 민호가 떠난 자리를 대신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들의 예술 작품들이 우아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네의 수련 연작과 샤갈의 원화가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고 중앙에는 로댕의 청동 조각상이 품격 있게 놓여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가져온 따뜻한 홍차 향기가 실내를 가득 채우고 지아는 여유롭게 하루의 경영 일정을 확인합니다. 회장님, 오늘 오전에는 해외 투자자 미팅이 있고 오후에는 신규 사업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 비서의 차분한 목소리에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홍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희생양이 아닌 거대 제국을 다스리는 단독 통치자로서의 위엄을 갖춥니다. 지아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당당한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로얄 호텔 레스토랑은 이제 지안의 승리를 상징하는 명소가 되어 수많은 사람이 그녀의 성공 신화를 듣기 위해 방문합니다. 레스토랑 입구에는 예약을 위해 석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매일 수백 통의 예약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지안이 앉았던 테이블을 지정해 예약했고 총지배인은 그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지안은 자신을 보좌했던 김 비서와 임원들에게 파격적인 성과급과 휴가를 제공하며 진정한 리더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성과급은 연봉의 500%로 책정했어요. 모두 감사합니다. 지안의 발표에 임원들은 깊은 감동을 받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임원들은 지안의 리더십에 진심으로 충성을 다짐했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죠. 그녀는 주말마다 익명으로 가난한 음악가들의 공연을 관람하며 그들의 순수한 열정을 응원하는 삶을 즐깁니다. 지안은 평범한 옷차림으로 소극장을 찾아 뒷자리에 앉아 연주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그녀는 무명 예술가들에게 익명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했죠. 민호와 박명자의 이름은 로얄 그룹의 역사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그 누구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회사 연역에서 지안의 결혼 기록은 완전히 삭제되었고 그녀는 처음부터 독신이었던 것처럼 기록되었습니다. 지안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시련이 자신을 얼마나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 미소 지으며 자평합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 오히려 더 단단해졌지.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로얄 그룹 창립 기념 파티의 주인공으로서
연단에 올라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진정한 힘은 배경이 아닌 자신을 지키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배신당해도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안의 연설에 5천여 명의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파티장의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나고 샴페인 잔들이 부딪히며 청명한 소리를 냈죠. 진실한 가치는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힘과 정의로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몸소 증명해냈습니다. 지안은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내렸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강연 요청이 끊이지 않았죠. 지안의 앞날에는 이제 어떠한 어둠도 범접할 수 없는 찬란한 태양빛만이 가득할 것이며 그녀의 전설은 계속됩니다. 로얄 그룹은 매년 성장을 거듭했고 지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았고 자유로우며 강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며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지안은 깨달았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